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10월 19일 금요금마 역시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10월의 셋째 주 경마일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기복마들이 좀 많이 몰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약간 루즈한 경주도 있고 또 혼전 경주도 곳곳에 좀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좀 기복을 보이는 약간 루즈한 그런 편성이고요. 지난주에는 부산 경마 성적이 굉장히 좋았죠. 제가 금요일날 구경주 UCC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었던 그런 레이스인데요. 썬더돔의 신비한 질주, 요게 쌍승식이 125배가 나왔고요. 복승식은 57배가 나왔습니다. 요것도 받치기가 아니라 주력으로 제대로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고, 또 4경주 역시 추천 경주였었는데요. 토종 챔프의 부경댄디, 요거 복승식 68배. 이 경주도 역시 주력 막권이었습니다. 부경댄디는 제가 방송에서 보병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마필이고, 축으로 놓고 가서 막판에 정말 짜릿하게 날라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밖에 7경주에서는 플래시미스의 장한질주, 요거 쌍승식 29배, 복승식 17배 또 적중을 해냈고, 일요 부산교차 2경주에서는 슈퍼스틸의 아일캣, 이 경주는 쌍승식이 72배가 나왔어요. 복승식 26배, 굵직굵직한 배당, 지난주에 많이 잡아냈던 그런, 좀, 낙승을 거뒀던 그런 경마일인데요. 이번 주도 부산 경마 누주합니다만 또 그 중에서도 또 옥석을 잘 가려서 역시 중고배당을 노리고 가야죠. 오늘 추천 경주는 3경주, 4경주 연속해서 추천 경주고요. 후반에 10경주, 3경주, 4경주, 10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에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약간의 좀 변수는 있어요. 10번마 패션왕을 중심으로 해서 5번마 태양의 축제, 또 2번마 골든렉스, 3번마 기쁨데이, 7번마 백릭총, 요런 마필이 팔리는데 어느 마필 하나 정말 믿고 때릴 수 있는 인기마가 없어요. 패션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대기로 팔렸었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지난번에 좀 제가 약하게 말씀드리죠. 기본 능력이 대단치 않은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선행을 가긴 갔습니다만 역시 막판에 덜매가 잡히는 모습. 오늘 또 외곽이에요. 따라서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정말 힘을 아끼면서 가야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패션왕도 편성은 강하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믿고 돌아가기는 좀 어렵고, 5번마 태양의 축제는 17주 만에 나왔죠. 아무래도 컨디션은 전에 그 데뷔전 때 3월달에 보여줬던 컨디션에는 아직 좀 못 미치고 있어요. 따라서 태양의 축제도 그런 측면에서는 불안 요소가 많은 마필이고, 골든레슨도 마찬가지고, 기쁨데이도 8개월 만에 나왔죠. 33주 많이 나왔는데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공백에 대한 부담이 실전을 통해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겠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백리총이나 마필도 사실 별거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장래성이 높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이변의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마필들은 안쪽에 1번만 무적 비트와 9번마 스페라입니다. 1번마 무적 비트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에 출조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조경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또 1번 게이트입니다.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따라서 앞선에 약간 좀 지저분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따라가는 무적 비트 1번 게이트 2.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9번마 스페라라는 마필도 이번 경주 거리가 1000m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 마필도 거리는 길지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1300에서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부담 중량도 2.5kg가 빠졌고, 또 1000m라는 점에서는 따라가는 스페라가 전개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죠. 따라서 편성도 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정거리 1000m라는 점에서는 9번마 스페라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1번마 천년의 질주 중심으로 배당파에 들어가요. 천년의 질주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일단 무엇보다도 편성이 강하지 않고, 또 지난번 8번 게이트에서 그렇게 외곽을 돌면서도 입상을 차지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오늘 1번 게이트입니다. 상태감도 지난번보다 확연히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천년의 질주는
충마로 인정이 되고요. 후차권에서는 2번마 골든샤프, 7번마 굿댄서, 요 두 마필이 대끼리 준대끼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인데, 그 밖에 6번마 카린, 4번마 닥터 산더 이런 마필이 팔리죠. 골든샤프하고 굿댄서는 별거 없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뭐 골든샤프는 지난번에 데뷔전 때 약간의 가능성은 보여줬고 안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발전의 여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믿고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요. 7번 굿댄서도 주행검사 때는 나름 좀 여유를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굿댄서란 마필도 기본 능력은 별거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골든샤프나 굿댄서를 믿고 공략을 하기는 좀 어렵고 4번마 닥터 선더나 6번마 카린 이런 마필들이 혈통적 기대시도도 높고 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정성을 들이고 나온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리는 골든샤프나 굿댄서보다는 오히려 4번마 닥터 선더, 6번마 카린 이런 마필들이 입산 전망이 좀 더 밝은 마필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남규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전력이 그렇게 완전히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죠. 뭐 10마 레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시 옥석을 잘 가려야죠. 이번 경주는 9번마 영성 에이스, 4번마 기대해, 또 3번마 레이싱 갤러퍼, 5번마 골든 티켓, 2번마 럭키 넘버원 뭐 고만고만한 그런 마필들이 팔려요. 보여주는 액면으로 보면 뭐 9번마 영성 에이스가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 영성 에이스도 강축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입상을 지켜내는 과정이 그 7마신 큰 착차를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영성 에이스도 좀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있어요. 그리고 한센자마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도 좀 그 혈통으로 보면 힘이 약간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은 맞습니다만 지난번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영성 에이스도 이번 경주 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 마필이지만 영성 에이스가 빠졌을 때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가야죠.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고배당으로 직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애입니다. 따라서 뭐 인기마도 인기마필입니다만 정말 그 인기마필 중에서도 좀 거품 인기마가 지금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뭐 직전 경제 나름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지만 더 보여줄 수 없는 인기마들도 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복병을 추러 가면서 복대복 막권도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도 중배당 내지 고배당까지 노리고 가는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연속해서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벌봉이 많고 또 그 인기 마필들의 불안 요소도 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10번마 골든트리, 3번마 록하드퀸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죠. 여기 5번마 캡틴 쿡, 6번마 최강선봉, 안쪽에 1번마 핫걸. 편성은 역시 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10번마 골든트리는 어쨌든 간에 주력 막고는 가져가야죠. 이 골든트리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좀 있긴 합니다만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큰 문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 또 지난번에는 거세를 하고 나왔었던 경주였었기 때문에 그 거세의 후유증도 좀 있었는데 오늘은 뭐 거세 이후 두 번째 경주라는 점, 뭐 조교 강도도 많이 끌어올리면서 상태감도 지난번보다는 확연히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골든트리는 주력 막건으로 공략을 해야죠. 3번번 로카드킹 같은 경우는 역시 발주가 좀 지난번에 매끄러지 못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힘으로 뛰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따라서 로카드킹도 1300이라는 경주거리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뭐 지난번 나름 최선을 다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대끼리 승부는 좀 역시 어렵고 따라서 이번 경주는 그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 한두 노리고 갑니다.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성적인 측면에서 이게 강한 편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 격차 자체가 굉장히 얇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복병 한두를 진하게 노리고 갑니다. 일단 10번마 골든트리에 붙여서 요거 중배당 주력 한 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에이스인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난타전이에요. 되는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4번마 우승 티켓, 9번마 아르카디아. 요 두 마필이 대끼리로 팔려요. 요 대끼리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대끼리죠. 여기에 1번마 날개를 펴라, 2번마 여왕의 귀환, 10번마 오스일,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일단 그 보병도 물론 많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지금 인기 마필들도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우승 티켓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마필이에요. 8월 24일도 입장을 지켜냈긴 했지만 우승마와 12마신 여력 없이 입장을 지켜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기로 팔렸습니다만 인정이 안 됐던 그런 마필이고, 조경들은 물론 끌어올리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근 두 차례 뛰는 모습 봤을 때는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좀 걸음의 변화가 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승 티켓도 불안 요소가 있고, 아르카디아도 승급되는 부담이 있어요. 외곽 게이트 불리함도 있고, 지난번에는 이제 안말들 레이스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성은 굉장히 약했죠. 따라서 아르카디아도 물론 보여주 걸음의 여력은 있긴 합니다만 승급전이라는 부담을 감안해본다면 뭐 아르카디아도 믿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두 마필이에요. 3번마 노피곰 나르샤와 7번마 리올리원입니다. 이 노피곰 나르샤 같은 경우도 1000m로 줄여든 경주거리가 거리 적성상 굉장히 유리하고, 이게 초반에부터 좀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뚜렷하게 뭐 누가 선행이다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날개를 펴라도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상태감이 있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도 열려 있고, 2번 뭐 여왕이 고환도 그렇고 8번 이시대 영광도 그렇고, 따라서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들은 좀 있긴 합니다만 시원하게 선행을 뽑아내서 나갈 마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오버페이스 내지 경합성 레이스, 그러면서 의외의 중위권에서 따라가는 마필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렇다면 노피곰 나르샤도 그 조건에 굉장히 잘 부합이 되죠. 그리고 적정거리 1000m라는 점, 또 안쪽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노피곰 나르샤도 가능하고, 7번마 리올리원도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뭐 완벽한 비인기 마필이었었는데 막판에 올라올 때의 탄력은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이에요. 외곽을 돌면서도. 따라서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걸음의 변화가 좀 일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리얼리원도 노피곰 나르샤와 마찬가지로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보병이죠. 따라서 인기 마필들이 이번 경기는 너무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번마 노피곰 나르샤, 7번마 리얼리원, 이런 보병을 과감하게 축으로 놓고 역으로 엮어가면서 큰 배당을 충분히 노리고 갈 수도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7번마 미스 퍼펙트, 5번마 퀸더퀸,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요. 안쪽이 2번마 영광이 포리, 또 1번마 천지개벽, 6번마 영천스타, 이런 마필이 팔리죠. 액면적으로는 미스 퍼펙트, 퀸더퀸, 요 두 마필이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 미스 퍼펙트 같은 경우는 그 선행 일변도로 레이스를 풀어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금 부담 용량이 상필가 늘어났어요. 거기다 8주에 공백을 가져 나왔다는 것도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미스 퍼펙트가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부러질 수도 있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퀸더퀸이 어쨌든 간에 선행을 뽑아내고 갈 가능성이 높죠. 지난번에 12주 만에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고, 게이트 이탈이 워낙 빠른 마필이에요. 따라서 5번마 퀸더퀸의 선행은 메리트가 좀 더 높지 않나 보이지고, 6번마 영천스타도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컨디션은 뭐 전혀 이상이 없어요. 따라서 영천스타도 공백이긴 합니다만 정계적으로도 따라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4번마 희망킹까지 앞선이 조금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번마 영천스타가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따라가다가 막판 한 발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5번, 7번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 7번 미스 퍼펙트의 불안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7번 미스 퍼펙트보다는 5번마 퀸더퀸의 입선 전망이 좀 더 높지 않나 보여지고, 그나마 배당에 대한 메리트 6번마 영천스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입니다.
5번마 권토중내 중심으로 배당패 돌아갑니다. 뭐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뭐 기본기가 워낙 탄탄한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권토중내는 무난하게 연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권토중내는 충마로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여기에 6번마 유희가 데키로 팔리고 8번마 사이번 매직, 4번마 미스코리아, 안쪽에 1번 메이저 선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유희는 요거는 못 믿는 마필이죠. 유희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보여줄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도 아니에요. 그리고 발주도 워낙 안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다 거리 역성은 굉장히 짧은 마필이에요.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심지어 1805코스도 출전했었던 마필이고 또 8월달에 1600을 뛰어맞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희는 발주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건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역으로 유희 같은 마필은 최단거리 1000m에 써서 선행마들이 오바를 했을 때 바닥에서 주워먹는 그런 작전이 오히려 유희의 그 입선 전망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이게 데끼를 팔리는데 이거 못 믿는 마필이고 사이먼 매직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1300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죠. 지난 8월 17일 날은 정말 최적의 전개 끝에 입장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사이먼 매직도 불안 요소가 있고 이 4번만 미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20주만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전개적으로 보면 일단 권투중례의 선행 가능성이 높고 그 뒤를 바로 쫓아가는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이게 능동적으로 취입을 해올 마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5번, 4번으로 초반부터 경주가 전개되면서 그냥 그대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안쪽에 1번만 메이저선도 컨디션은 좋아요. 뭐 김태경 기수가 기승하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미스코리아 같은 마필이 이제 버텨내지 못한다면 그래도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1번마 메이저선이 유희나 사이먼 매직보다는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권토중례는 뭐 충마로 인정이 되고 유희나 사이먼 매직보다는 4번마 미스터 코리아, 1번마 메이저선 이런 마필들이 좀 더 입산 전망은 밝은 마필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2번마 파워인디 중심으로 배당패 들어가요. 1번마 타임스펙, 또 4번마 부경볼트, 6번마 댄싱비카, 8번마 코리아퀸. 파워인디 같은 경우는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정말 쥐어짰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파워인디라는 마필 자체가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편성이 강하지 않고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파워인디를 좀 무시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관심이 가는 마필은 6번마 댄싱피카입니다. 댄싱피카 같은 경우는 12주에 공백을 가져러 왔는데 상태감은 굉장히 좋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1400을 뛰었는데 1400보다는 그래도 1300이 줄어든 경주거리가 그래도 나은 마필이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댄싱비카를 기본 막공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3번 스마트 마린도 가능해요. 조교 강도를 뭐 대폭 끌어올리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1600은 이 마필도 의미가 없어요. 1300까지가 적정거리이기 때문에 적정거리로 내려왔고 조교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역시 상태감의 변화가 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스마트 마린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혼전도가 좀 있어요. 고만고만한 인기마 접전 경주이긴 한데 충마 선정이 어느 경주보다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10번마 체리 뱅킷이 5번마 보고 있나 이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죠. 7번마 명심파워 외곽이 11번마 럭키프라임 3번마 골드박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체리 뱅킷이는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조건이죠.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안쪽에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보고 있나 보다는 그래도 체리 뱅킷이가 입선 전망이 좀 더 밝지 않나 보여지고 보고 있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정말 열심히 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더는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그 배팅의 축으로 놓고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은 저는 3번만 골든박스라고 봅니다. 이 골든박스라는 마필은 그 힘으로 전형적으로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죠.
또 거기다가 힘도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입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외곽을 그렇게 돌면서도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전과는 색다른 전력, 이제는 힘이 좀 붙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또 오늘 장구의 변화를 줬죠. 그 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 망사용 가면까지 신청하고 나온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마필이고,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빠르진 않죠. 체리 뱅킷이나 명신 파워 이런 마필들이 앞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경기는 역시 선의권에서의 체력의 전개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골든박스가 이번 경주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국산마 3등급 1600m의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역시 복병 한두를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11번마 교학 상장 중심으로 배너판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8번마 신개벽, 7번마 원더풀 메모리, 10번마 탱이바이트, 세 마필은 모두 승급전을 갖는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안쪽에 1번마 불하하 이런 마필이 팔리죠. 교학 상장 같은 경우는 편성이 워낙 강하지 않다는 점, 오크스에도 출전했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경기 도지사배에도 출전했었던 마필이죠. 마음 먹으면 외곽이긴 합니다만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교학 상장이 그래도 인기마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코리안 오크스도 그렇고 경기 도지사도 그렇고 나름 최선을 다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교학 상장이 외곽에서 선행 가능성이 높지만 선행을 못 갖고 따라가는 전개라면 어쩌면 또 배신을 때릴 수도 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를 보여줘요. 어쨌든 간에 편성은 몇몇 교학 상장을 무시는 못하는데, 최근에 그 대선 경주에 출전하면서 컨디션은 예전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팅의 축은 복병을 노려가야죠. 복병이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 복병이 두 마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경주를 앞두고 컨디션의 변화가 좀 뚜렷한 복병이 한두 있어요. 경주월이 1600이라는 것도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 마필의 선전을 충분히 가능케 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교학 상장에 주력 한 방을 가야죠. 그렇지만 교학 상장의 능력 발휘가 안 되면서 부러진다면 역시 큰 배당까지도 직결이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후공 막권으로 열어두고 가는 오늘 박남규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1경주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1번마 유용망치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유용망치는 강축이죠. 지난번에 26주 6개월 만에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아쉽게 3차기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1번 게이트고 상태감은 더 좋고 또 줄어든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더 나은 마필이기 때문에 유용망치 충마로 인정이 되고요. 아무래도 2번마 세계 강자가 최근에 보여준 액면 때문에 대기로 팔리죠. 근데 문제는 부담 용량이 3.5가 늘어났어요. 물론 편성은 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3.5의 부담 용량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계 강자라는 마필도 좀 기복의 여지가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1번, 2번에 대끼리 승부를 과연 할 수 있느냐. 물론 현장에서 최종 판단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의 복병은 저는 8번마 에이스의 선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에이스의 선물도 모처럼 1400으로 경주거리를 줄이고 나왔어요. 이 마필도 1600, 1800 이런 경주거리보다는 역시 1400이라는 경주거리가 훨씬 낫죠. 사실 지난번에도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1800이기 때문에 제가 세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14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를 가보내 본다면 에이스의 선물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에이스죠. 따라서 1번, 2번이 강력한 대끼로 형성하는 그런 에이스인데 1번, 2번의 대끼리보다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8번마 에이스의 선물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